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리오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술과 알코올 이야기 35번째 시간입니다. 알코올 하면, 술 하면 항상 떠오르는 장기, 신체 부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로 간입니다. 항상 술 마시면 간이 안 좋아졌다, 간이 안 좋아질 것이다, 간이 걱정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뿐만이 아니라 뇌, 그리고 전신, 신체 모든 부위에 증상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간만이 내 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이 가장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이고, 술을 마셨을 때 즉각적으로 어떤 증상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간의 질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기능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도 가끔씩 이제 여쭤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고 하면 당장 이제 해독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피로 관련하니까 어떤 특정 광고랑도 연관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은 단순히 어떤 역할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큰 공장이에요. 우리 몸에 화학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모든 거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걸 어찌 보면. 그래서 당연히 해독도 하고, 뭐 혈액도 만들고 저장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혈액을 없애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호르몬 대사 이런 것들, 진짜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사실 뭐 제일, 그래서 우리 몸의 장기 중에 큰 장기 중에 하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오장육부라고 하는 그런 장기들 안에서는 자, 많은 일들을 하는데 핏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은. 근데 우리 몸의 대부분의 증상이나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은 다 혈액순환, 혈액 관련 문제들이 많죠. 혈액이 모든 일을 대부분 관장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간은 우리 몸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장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위치는 우리가 오른쪽에 보통 있다고 말들을 하죠. 오른쪽 늑골 내부에 횡격막이 있고, 그 횡격막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횡격막 위에 있는 장기들은 가운데 좌측으로 조금 치우쳐 있는 심장, 그리고 좌우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폐, 그리고 그 아래를 횡격막이 덮고 있고요. 그 횡격막 아래에 우리가 오른쪽에 좀 비중 치우쳐 있는 그런 장기가 이제 간이 되겠습니다. 자, 간의 위치와 간의 기능들을 말씀드렸고, 이제 간이 이제 손상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만드는데, 그런 증상 진단이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어가냐면, 지방간이 먼저 나타납니다. 지방간, 그리고 간염, 그리고 간경변, 그리고 간암. 간경변이 간경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암, 이렇게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이제 경증에서 중증 순서로 이제 봤을 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방간, 간염, 간경변, 그리고 간암, 이 순서가 될 텐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간은 우리가 비알코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건강검진을 받으면 나는 술 많이 안 먹거나 술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이 있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비만이거나, 아니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뚱뚱하진 않아도 뭐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 내장 지방이 많이 끼어 있는, 혈액 상태가 좋지 못한 그런 상태일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일시적으로 술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만 끊고 금주를 하셔도 어느 정도 수치가 좋아지는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가벼운, 제일 초기 증상이 지방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꼭 술이 아니더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간은 이제 말 그대로 간에 염증이 생긴 단계죠. 뭐 A형 간염, B형 간염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C형 간염 이런 것도 있고, 뭐 알코올로 인한 거, 비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코올뿐만이 아니라 과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약물 복용이 뭐 너무 오래됐거나 잘못됐다거나 당연히 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간 질환에 대한 증상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느끼고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증상, 우리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던가 전신 발열 반응이 있다거나 어디 불편함이 크게 나타나야 내가 여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좀 빨리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실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간염도 당장 간염을 두고 봤을 때는 굉장히 급격한 감염이 아니면 잘 관리하고 휴식하고 잘 처치를 하면 대부분 가역적으로 회복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게 계속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두거나 아니면 정말 정도가 심한 간염이라면 우리가 간암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간경변, 간경화라고 하는데 간경화는 말 그대로 말랑말랑한 이런 이제 우리 간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 도토리묵 같은 그런 상태라고 좀 비유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한 간이라면. 근데 이 도토리묵 같은 말랑말랑한 간이 굉장히 딱딱하고 굳어지고 질기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게 간경화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조직 구조 자체가 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굉장히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증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 상태가 한번 시작되고 악화되면 도리어 회복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현실적으로 웬만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서 노력과 치료와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특히나 술로 그 단계까지 가신 분들이 그런 회복을 할 수 있는 의지나 인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슬프고 좀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회복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힘들고 많이 어렵긴 하지만 분명히 불가능하거나 혹은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없거나 무가치한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경화된 간경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어쨌든 상태는 간 자체의 실질 조직이 말캉말캉하고 건강한 조직이 어느 정도는 비가역적이란 말은 가역적이라는 것과 반대로 우리가 돌아오기 힘든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이 변해서 비가역적으로 단단하고 굳게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말하고요. 간암은 흔히 우리가 암 조직이 간에도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어찌 보면 마지막 터미널 상태까지 갈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쭉 이제 우리가 지방간, 간염, 간경변, 간경화, 그리고 간암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말씀드렸지만 간은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대부분의 일을 하는 큰 화학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공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웬만해서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 간이 안 좋은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당장 쉬운 게 피로입니다. 간이 안 좋아지면 일단 피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는 만성 피로라든가 어떤 내 몸에 좀 나태함과 혹은 또 무기력함 이런 피로감이 좀 반복되거나 만성화된다면 분명히 간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당연히 피곤하면서 귀찮아지니까 음식도 입에 잘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식욕 부진도 이어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근육이나 관절이 쑤시거나 소변색이 지나치게 너무 샛노랗게 나온다거나 일시적이 아니라 조금 지속적으로 그리고 뭐 부종이나 복수가 차거나 몸이 붓는다거나 그러면 분명히 간 기능 문제를 우리가 제일 먼저 또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검진도 꼭 받아보시고 간이라는 거 정말 잘 지켜내고 우리가 평생 끝까지 잘 가져가야 될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간암이든 간경변이든 정말 터미널이고 정말 중증 상황이 같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노력은 반드시 있다는 거 그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